밥 줄 때만큼은 이 동물과 교감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컵에다가 딱 물을 떠서 푸밀라 잎 한 장 띄우고 이렇게 쭉. 안녕하세요. 논스톱 식물집사 아피스토TV의 아피스토입니다. 오늘은 물고기를 키우면 식물 키우기 좋은 이유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을 찍으면서 식물 키울 때 도움받았던 팁들을 공유해 드렸었죠. 쭉 정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물고기 키우는 취미와 관련이 있구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취미인들 사이에서는 물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 식물 키우기 전부터 이 물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제 닉네임이 아피스토인데요. 아피스토그라마라는 아마존 강에서 사는 물고기 이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 물고기는 새끼를 낳으면 바로 먹어버리는 구피하고는 다르게요. 부모가 새끼를 번갈아 가면서 밤낮으로 지키는 모성애와 부성애가 강한 물고기입니다. 그걸 또 관상하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대형어 같은 경우에는 큰 물고기가 유영하는 모습을 보면 힐링이 되기도 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만큼은 아니지만 밥 줄 때만큼은 동물과 교감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돼지코거북이라든지 말라위 호수에서 사는 시클리드 종이나 보거 같은 경우에도 나름 주인 손을 타면 물고기가 겁을 먹지 않고 주인을 따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항도 하나의 이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약육강식의 세계를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의 특성을 잘 알면 이렇게 서커스 훈련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점프! 어쨌든 저는 물고기하고 수초도 열심히 키웠었는데요. 수초 키운 경험이 있는 분들이 식물을 꽤 잘 키우시더라고요. 왜일까 생각해보니까 사실 물에서 키우는 식물이 난이도가 제일 높다는 걸 알았어요. 수초는 이끼와의 전쟁이고요. 수시로 또 물갈이를 해줘야 돼요. 엄청 귀찮은 취미죠. 근데 물갈이 하던 공력이 이 관엽식물 취미로 넘어오면 누워서 떡 먹기쯤 되는 거죠. 물동이 들고 나를 일도 없고 그냥 물만 부어주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막상 식물 키우다 보면 엄청나게 식물을 죽여 먹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생활 하신 분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식물 키우기에 적용을 하면서 좀 더 잘 키우는 방법을 터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물생활을 하면 식물 키우기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어항물 정말 식물 키우는데 유용한 물입니다. 어항이라는 이 작은 생태계 안에서 물고기와 수초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려면 물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어항 안에 있는 이 물은 식물에게 필요한 질소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영양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한테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식물한테 알맞은 26도 정도의 수온을 항상 유지하고 있고, 이 어항물로 식물에게 물을 주면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생활 용품 중에 식물생활 용품하고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이 염소 제거제도 식물에게 물 줄 때 아주 유용합니다. 식물에게 수돗물을 바로 주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로 수돗물에 있는 소독제 역할을 하는 염소 성분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항물을 바로 주면 좋은 이유이기도 하죠. 근데 어항물이 없으면 염소가 제거된 물을 식물에게 주면 좋습니다. 이건 물고기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어항을 세팅할 때 이 수돗물에 바로 물고기를 넣지 말고 염소 제거제를 넣어서 중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하루 정도 어항물을 묵힌 다음에 물고기를 넣으라고 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로 수돗물을 하루 정도 받아뒀다가 염소 성분이 증발하면 식물에게 물을 주라는 조언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염소 제거제를 물에 넣으면 염소가 바로 제거가 되기 때문에 물을 그대로 줘도 되죠. 보통 수족관에서는 물갈이제라는 이름으로 판매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물 받아놓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염소 제거제를 바로 사용을 해도 좋아요. 근데 어항을 많이 관리하는 분들은 이 염소 제거제도 굉장히 일이거든요. 일일이 물 갈고 또 어항에다가 또 염소 제거제 풀고 또 이러기도 굉장히 번거로워서 보통 이제 하우징이라는 장치를 쓰기도 해요. 저도 이 하우징 장치로 물을 줍니다. 이 하우징은 쉽게 말해서 이 정수기 필터예요. 인터넷에서는 이제 언더싱크 정수기라고 하는데 가정에서 직접 설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부품들이 나오는 언더싱크 정수기인데요. 보통 4중 필터만 연결하면 정수기하고 똑같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물론 냉온수는 안 됩니다. 상온에 물 마실 수 있고요. 하우징용으로는 염소만 제거하는 3중 필터만 끼워도 충분하고요. 저는 마실 물로도 쓰고 있어서 4중 필터 끼워가지고 이 하우징을 합니다. 그럼 저도 이렇게 컵에다가 딱 물을 떠서 푸밀라 잎 한 장 띄우고 이렇게 쭉 마시는 거는 아니고요. 그럼 이렇게 마시진 않고요. 저는 따로 호스를 빼서
마십니다. 이렇게 필터로 염소를 제거한 다음에 물을 받아놓고 물조리개로 물을 떠서 식물에게 물을 주는 거죠. 보통 액체 비료를 희석해서 물을 줄 때 이 물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물조리개로 물을 줄 때는 어항물을 줍니다. 사실 수돗물을 줘도 식물이 잘 자라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겨울에는 염소 성분보다도 이 물의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이 찬물을 화분에다가 넣게 되면 뿌리에 안 좋기 때문에 항상 대기 온도와 같은 수온에 물을 주면 식물에게 좋습니다. 네, 세 번째는 어항입니다. 물고기를 키우는데 당연히 어항이 필요하겠죠. 근데 어항도 식물 키우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저는 온실로 활용을 합니다. 온실로 어항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일단 유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방에서 빛이 들어오죠. 그리고 어항 사이즈에 맞는 조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온실은 보통 높은 습도를 필요하는 식물한테도 좋고요. 번식을 하기 위해서 잘라낸 삽수 케어하는데도 아주 필수품입니다. 아니면 알로카시아 같은 식물 자구 싹 틔울 때도 필요하죠. 근데 저는 주로 어항을 식물 번식용으로 자주 쓰는데요. 어항 사이즈에 맞는 유리 슬라이딩 뚜껑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덮으면 완벽합니다. 아니면은 뚜껑 위에다 랩을 씌워서 습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어항을 물꽂이용으로도 사용을 해요. 특히 겨울에는 수온 변화가 심해서 식물 뿌리가 잘 안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페트병이나 아니면 작은 병에 이 삽수를 담고 이 페트병을 다시 어항에 담습니다. 그리고 어항에 담은 물을 26도 수온에 맞추면 수온 변화 없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항물은 보충만 해주면 되고 페트병에 담은 물만 주기적으로 갈아주면 되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어항을 통째로 이제 물갈이를 하면 굉장히 무거워요. 작은 어항도 막상 여기 물 들어가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면 물의 수온은 어떻게 26도를 유지하냐 하면 바로 히터, 수중 히터가 필요합니다. 이 수중 히터는 어항에서 필수품이거든요. 보통 수온을 설정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어요. 이 열대와 열대 식물의 공통점은 바로 이 열대어도 한 26도 내외의 물에서 살거든요. 그리고 열대 식물도 마찬가지로 한 20도에서 26도 정도 평균 기온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물꽂이하는 열대 식물도 마찬가지로 수온에 맞추면 뿌리가 잘 내리거든요. 흙 속의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에서 26도 사이에 유지를 해주면 잘 내립니다. 이 뿌리가 녹는 이유는 대기의 온도 때문에 녹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 화분의 온도가 30도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면 뿌리가 녹습니다. 물론 대기의 온도도 중요한데요. 흙의 온도, 물을 먹는 뿌리의 온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꽂이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물에 직접 닿기 때문에 온도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수중 히터를 이용을 하면 일정한 수온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식물 키우다 보면 가끔 이렇게 민달팽이 출몰하죠. 아주 생긴 게 비호감입니다. 껍질도 없어가지고요. 얘네들은 또 잎도 갉아먹고 그래요. 그 물고기 키우는데도 이 달팽이들이 아주 골칫덩어리거든요. 특히 이 물달팽이는 이 어항 벽에 탁 붙어가지고 아주 관상을 방해합니다.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은 이 달팽이 제거제를 물에다가 타서 한 번에 박멸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수초나 생물한테는 해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식물한테도 이거를 물을 희석해가지고 화분에 부어주면 달팽이들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식물 등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죠. 근데 이 인공조명은 사실 물 생활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보편적인 용품이 되었어요. 단순히 물속 생물을 관상하기 위한 용도뿐만이 아니라 물속에 있는 수초를 키우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수초는 물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빛이 물속까지 깊게 들어오려면 빛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초한테도 필요한 파장도 필요하고요. 일본이 이 수초를 하나의 수경예술로 승화시킨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마노 다카시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분에 대한 소개도 제 예전 영상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물속에서 수초를 잘 키우는 법을 개발을 했어요. 또 그거를 넘어서 하나의 예술로 승화를 시킨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서 수초를 잘 키우는 방법으로 메탈 할리드 조명을 처음 사용을 하기도 했죠. 이 메탈 할리드는 굉장히 광량이 세서 어항 바닥에 자라는 수초까지 빛이 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거기서 발전이 돼서 LED 등으로도 수초를 잘 키울 수 있는 수준에까지 와 있죠. 메탈 할리드는 이게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LED 등 중에서도 실외간판 비추는 투광기 같은 경우에도 광량이 굉장히 세요. 이것도 수초가 굉장히 잘 자랍니다. 저는 이걸로도 수초를 많이 키웠는데 LED 투광기로 저는 식물에 달아서 키우기도 해요. 근데 의외로 잘 자랍니다. 그리고 핀셋. 이 핀셋은 물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수초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필수품입니다. 수초 심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어항 바닥을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모 심듯이 콕콕 심어서 쓰이기도 해요. 식물 키우는 데는 이 작은 식물 심을 때 아주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핀셋이 또 길어가지고요. 테라리움 꾸밀 때도 좁은 유리병 입구에 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때도 이렇게 식물을 심는 데도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이건 루바망인데요. 보통 분갈이 할 때 화분 구멍을 막는 용도로 많이 쓰죠. 물생활에서도 새끼 물고기들을 따로 이렇게 키울 때 바구니처럼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요. DIY용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저는 최근에는 이 수트벽 만들 때 이 루바망을 썼는데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큰 구멍의 루바망을 이용을 해서 수트벽을 만드는데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쿠아 소일이라는 거예요. 어항용 상토라고 보면 됩니다. 수초 키우는데 역시 이게 필수적인 재료예요. 이 아쿠아 소일의 원재료는 일본 화산토가 주성분이에요. 일본에서 처음 개발이 됐고요. 이 화산토를 고온에 구워서 만든 건데요. 이 물에 들어가야지 되다 보니까 부서지면 안 돼요. 그리고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 또 통기성도 좋아야지 됩니다.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게 이 아쿠아 소일인데요. 그런데 이 상토도 시간이 지나면 새 상토로 교체를 해줘야지 되잖아요. 이 아쿠아 소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소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 아쿠아 소일을 그래서 고사리 키우는 데 쓰고 있어요. 물을 워낙 많이 머금고 있어서 일반 식물한테 쓰기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물 좋아하는 식물들 있죠. 물 좋아하는 식물들한테는 아주 유용합니다. 줄고사리를 이 아쿠아 소일로 재사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큰 문제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아쿠아 소일만큼 재활용이 힘든 게 있죠. 바로 다 쓴 상토입니다. 분갈이하고 남은 상토는 사실 재활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영양분도 소진이 되고 통기성도 약해지고요. 저는 이 상토를 모아서 육지거북이 바닥재로 재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방법은 제 상황에 맞는 재활용 방법이기는 합니다. 육지거북의 경우는 흙 속에 들어가서 휴식을 이렇게 취하기도 하거든요. 이 거북이는 제가 키우는 습지거북이인데요. 습성이 육지거북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흙 속에서 흙을 덮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는 그런 거북인데요. 이렇게 상토를 좀 깔아줬는데 이렇게 살살살살 위에 덮어주면 좋아합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좋아하는 것 같진 않네요. 어쨌든 상토를 재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고 상토 재활용을 위해서 여러분이 육지거북이를 키우실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상토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물생활을 하면 식물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식물과 물고기는 특히 물로 키운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키우는 물고기와 식물이 열대지방에서 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환경에 맞춰줘야 하다 보니까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물고기는 키우는 분들 사이에서는 물고기는 먹이로 키우는 게 아니라 물로 키운다고 할 정도로 물 관리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대한 관심이 식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참에 물고기 한 마리 키워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피스토였습니다.